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주 임명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곧바로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4월 국회도 비수레가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승용 킹핀정책연구소 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 이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모두 임명이 됐습니다. 이 청와대의 결정,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데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라는 게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인데요. 네. 그렇지만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지켜봤듯이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유를 설명하지도 검증하지도 못했던 청문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본인이 40대 여성 지방대 출신이라는 것 외에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한 그런 전례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되는 것이 문재인 정부로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자칫 그 이후에 앞으로 전개될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때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청와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엄중하게 접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유한국당은 장내, 장외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하면서도 일단 전면 보이콧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월 임시국회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자유한국당이 전면 보이콧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서 반드시 처리해야 될 사안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추경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자유한국당은 재난 추경과 그리고 내년 총선용 선심 추경은 분리하자라는 입장인데요. 지역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추경의 처리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과 그리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장외투쟁을 통해서 얻어야 할 분명한 정치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4월 중에는 아마 장외투쟁을 병행해서 이런 임시국회의 공전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5월 7일까지 4월 임시국회 회기이기 때문에 5월 초쯤에는 아마 집권당과 여당과의 물밑 협상을 통해서 처리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월 국회에서의 가장 큰 관심사, 이게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법안 패키지의 패스트트랙 성사 여부입니다. 이 여야 3당이 오늘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조금 낙관적이지는 않아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낙관적이지 않게 된 계기가 지난 금요일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김관영 원내총무가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과 합의가 끝났다라고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홍영표 민주당 대표가 그런 적 없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사실상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파행을 겪게 그랬죠.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죠. 그런 1차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논의를 다시 시작합니다만 바른미래당의 전제 조건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사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많아 보이지는 않고요. 네. 갈수록 패스트트랙 선거제나 공수처 관련 패스트트랙 성사 가능성들이 점점 낮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추경안 그리고 선거제 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말고도 뭐 노동 관련 또 임금 관련 법안들도 있고요.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안건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들이 다 빈손으로 끝나면 다른 여당들에도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빈손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25일 정부에서 추경안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네. 이 추경안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을 이미 표명을 했고요. 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건데요. 최저임금 개정안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는 것인데 이 법들이 모두 자유한국당이 우선적으로 제기했던 법안들이기 때문에 네. 이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4월 임시국회는 지금 현재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공전되고 있지만 빈손으로 끝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8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패키지로 거론됐던 역사왜곡 처벌법, 이게 언제 정도쯤이면 처리가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의 한국당 춘천 후보들을 받아들이는 이 개정안 언제 처리되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우선 첫 번째 역사회복 특별법의 경우에는 민주평화당에서 주장을 했고 다른 당에서 패스트트랙으로 같이 올릴 것에 대해서 진작에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의 성사 가능성은 크게 높아 보이지 않고요. 네. 두 번째로 5.18 진상조사 특별법의 경우 애초에 법을 개정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다시 받아줄 거라면 애초에 부적격자로서 탈락시킬 이유가 없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정무라인의 청와대 정무라인의 무능 이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는 건데요. 아마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서 이미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킹핀 정책연구소 오승용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